이제는 조금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딱딱한 구조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죠. 네. 대전의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 보원장님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바른동물 의료센터인데 제가 이제 개원한 지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개원 선배로서 네, 오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려고 잠시 또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슬기로운 성심생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보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원장님 많은 분들도 유튜브에서 알고 계실 텐데 그 대전의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 지금 운영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시죠? 사실은 저희도 오래된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멀었죠. 지금 이제 만 2년 됐고 이제 3년 차를 달려가는데 생각보다 병원이 감사하게도 이제 바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쨌거나 이제 조금 제일 가깝게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10년 했으면 오픈 초기 때는 어땠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가까운 단계다 보니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페이닥터를 만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개원을 한 거거든요. 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페이닥터를 혹시 몇 년 정도 하시고 개원을 하신 건지? 8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양을 갔다가 경기도 쪽에 대전 갔다가 대구 갔다가 부산까지 사투리들을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지역마다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각 병마다 또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생긴 거죠. 참고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지금 전국에 계신 많은 수의대생 분들 또는 뭐 페이닥터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많은 병원을 이제 옮겨 보셨으니까 병원을 이제 옮길 때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이나 개원을 결심하셨는데 그렇죠. 계기가 있으셨는지. 병원을 옮기는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지극히 저 개인적인 이유겠죠. 네. 첫 번째는 병원을 오픈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 오픈을 위한 어떠한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저도 이세원 원장님처럼 이제 외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나에게 수술적인 기회나 이런 제공을 할 수 있는 병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머니죠. 머니. 이런 머니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찾아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유가 통틀어서 옮기게 되는데 그거 하나만큼 안 바뀌었어요. 나는 언젠가는 개원을 할 것이다. 개원만큼 확실한 이제 목적성을 두고 그 가는 과정 중에 수정사항이 있겠죠. 내가 생각했던 이게 A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B가 될 수도 있겠네, C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한 부분이 사실 제 페이닥터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저랑 색깔이 같으신데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늘 꿈을 정할 때 또는 이제 후배 수의사들이 물어볼 때 늘 목표 지점을 정해놓으라고 말을 하거든요. 목표 지점을 정하고 거기에 가는 길을 이제 정하는 게 맞아. 본인의 이제 애로사항을 좀 줄일 수 있고 저도 사실은 개원을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게끔 길을 계속 선택해서 페이닥터를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머니 중요하죠. 머니 중요하죠. 네, 머니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개원 이제 초기 이제 원장으로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처음 개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생소한 부분이 있죠. 세금적인 문제, 직원 채용의 문제. 힘든 부분이라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같이를 하거나 아니면 돈이 연계가 된다면 감정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게 절제가 안 됐을 때는 서로가 의견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의 뭐 진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갔을 때의 그런 답답함 그거를 이제 조율을 하고 가는 것이 연습이고 공부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직원의 복지, 직원의 월급 각자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취합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도출을 해내는 게 동업의 현실인 거죠. 나 혼자 병원 보면 되게 맘대로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닥터 때는 나의 모든 일이 100은 진료예요. 그죠? 진료 외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동물병을 하게 되면 진료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나머지 9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통솔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처음에. 페이닥터는 정말 진료만 잘하고 쉬고 하면 되는데 진료는 진짜 한 가지 일이고 뭐 다양한 일들 인사, 맞아요. 뭐 너무 세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처음 하는 일이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3명 동업 원장, 저희는 이제 동기들이라서 이제 같이 의기투합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은 또 어떻게 이제 세 분이 좀 만나게 어떻게 되셨는지. 보면은 이제 동기긴 한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큰 형님이 있고 둘째 형님이 있어요. 아하. 큰 형님은 다른 학교에 계시다가 다시 수능 봐서 서울대 수의대로 갔고 둘째 형님은 중간에 군대에 가셨다가 복학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친구도 아니고 각계 다 나이가 다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 학교 내에서 계속 친했던 부분이 각계 병원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우리가 정해져서 같이 하자는 아니에요. 이세영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계획성이 있다면 저희는 사회에 나와서 각계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타이밍에 얘기가 나와서 그러다가 한 곳에 같이 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대구에서 다 같이 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심지어 둘째 형님은 기존에 자기가 했던 병원을 접고 왔어요. 접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사실은 할까 말까 따로 한다 뭐 한다 이게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부터 우리 같이 하자라기보다는 각계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환경에 딱 모였을 때 그게 이제 시너지가 되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같이 이제 마지막에 좀 일을 해서 일하는 것도 좀 잘 맞는지 보고 같이 맞아요.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요즘 보면 병원 규모가 너무너무 많이 커지잖아요. 엄청 그래서 커지죠. 혼자 하기는 또 힘든 상황 또 이제 맞아요. 개원 자체가 좀 어렵고 아예 페이닥터로 좀 오래 남아야 될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 개원을 준비해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엄청 들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뭐 이렇게 뭐 여러 자금 조달 방식을 영끌 다 모아왔는데 맞아요. 원장님들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마찬가지예요. 각계 집안 사정이 다르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맨땅에 헤딩. 정말 금융권을 어떻게든 끌어와갖고 우리 형님들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부유한 상황에서 아빠은행, 아빠은행, 파더스 뱅크. 파더스 뱅크. 파더스 뱅크가 있어서 네. 파더스 뱅크에서 정말 최저이자율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저만 이제 뱅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요. 사실은 이제 동물병원을 하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경쟁 사회다 보니까 투자 대비 사실 얻어가는 그런 수익이라든지 내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긴 해요. 요새는 사실 후배님들이 이제 집안에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면 2세라고 하죠. 아버님이 수의사인데 2세가 이제 또 아들이 수의대 가면 너무나 그렇게 하죠. 내 병원을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또 갭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병원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임차인은 월세에 대한 부분의 불안감과 쫓겨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더스 뱅크와 파더스 허스피터가 있다면 쫓겨나지도 않고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동물병원계에도 약간 양극화가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후배분들도 집안 사정이 좀 힘들다 그러면 임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 개원을 했잖아요. 은행 금융권 다 그건데 그러니까 일단 돈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직이고 또 점점 직업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가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후배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괜찮다. 물론 이제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 돈을 다 끌어올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병원 개원은 점차 이제 포화 시장으로 가고 있고 페이닥터나 이제 이런 사람들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죠.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연해마다 수의사가 배출되는 속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분보다 더 빨라요. 우리가 공급과 수요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되고 병원이 옆병원 생기면서 진료의 퀄리티는 높아지긴 하겠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 아이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종국에는. 그 상황이 첫 번째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본시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돈 많은 곳이 이기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틈새 시장을 들어보셨죠? 틈새 시장.
거기서 미처 하지 못한 그 틈새 시장은 이제는 집중, 고급화, 전문화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모든 걸 원스톱 토탈 케어였다면 이제는 원케어로 가되 그 원케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병원으로 저는 생각되어지고 보호자분들도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사람 병원처럼 어떤 전문과 그런 병원으로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맞아요. 예. 이제 또 지금도 사실 치과 병원이나 외과 병원이나 뭐 안과 병원, 피부 전문, 뭐 한의학 이런 것처럼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전문화 병원들이 조금씩 생기죠. 앞으로 뭐 이제 전문의 제도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시장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짧게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보고 계신 많은 뭐 수의대생 또는 뭐 수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전문직에 관련된 그러한 딱딱한 구조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의 분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어떻게 나에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어빌리티를 꼭 높여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 남들이 다 그렇게 큰 병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 남들이 동업하니까 나도 동업을 해. 남들이 다 대원 가니까 나도 대원 가. 어떠한 수동적인 부분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본질의 가치를 가지고 가지를 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구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 슬기로운 성심생활 채널에 저희 병원 소개가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채널에도 많이 들어가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